우리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면 허리 디스크를 좀 대부분 많이 또 생각하시곤 네. 하는데요. 근데 이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척추관 협착증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네,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50대 이후에 또 노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협착증이 발생을 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네.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성 한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 허리 질환 가운데 이제 허리 디스크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맞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환자분들이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아예 별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디스크를 어느 정도 앓은 상태들이 진행이 되면서 적절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간단합니다. 뇌 뒤쪽으로 내려가는 중심 신경인 척수라는 부분들이 지금 왼쪽 편에서는 까만색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뒤쪽에서 뭔가 자라나거나 아니면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 까만색의 신경들이 눌린 상태, 척수가 눌린 상태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척수라는 중심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후유증도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게 특징입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지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천적인 이유가 있고 후천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들처럼 척추관의 협착증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크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일정 부분들 이상 눌러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평소 때 뭐 운동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평소 때 허리를 좀 많이 쓰는 직업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척추 주변의 조직들이 천천히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라난다는 부분들을 환자분들은 성장을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많이 붙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찰이 많아지는 피부에는 그만큼 두터워지고 그다음에 자극에 둔감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척수 주변에 있는 주변 조직들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대라든지 관절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만성과 급성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들과 후천적인 부분들 다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내 뒤쪽으로 내려가는 중심신경인 척수가 좁아진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천적인 건 아무래도 노화로 인한 걸 텐데 이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허리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지 개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지 않고 활동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운동도 잘 하시고 잘 뛰어다니시고 산도 잘 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자세가 좋지 않고 운동이 부족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까지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해줘야 될 일들을 척추라는 기둥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퇴행성이 빨리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리를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디스크가 있을 때 그때 바로바로 처치를 하게 되면 퇴행성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이상이 되면 척추관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기로 봤을 때도 결국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어느 정도 알아보셨던 분들이 적절한 처치나 아니면 적절한 재활 운동이 없을 때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은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줄고 편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 숙이고 구부린 채 걷는 것들이 편하다라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꾸부정하게 걸으시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힐 때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나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면서 걷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처음에 걸음을 시작을 했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가 있지만 내가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허리가 점점 굽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신경학적인 증상을 얘기를 할 텐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다리 바깥쪽으로 저립니다. 다리 바깥쪽으로 당겨요.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뚜렷한 부분들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호소를 하시는 것들이 다리가 약간 시린 느낌이 있었어요. 다리가 저린 느낌 때문에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고 느껴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아주 가벼운 증상들,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시작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치료일 텐데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0대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평소 때 허리가 그냥 약간씩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을 주소를 해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봄 들어서면서부터 다리에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허리 쪽에 어디가 불편한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검사 결과 이 환자분은 4번, 5번 쪽에 디스크를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나요법을 통해서 먼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좀 더 열어주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기법은 추나 기법들 중에서 허리 쪽을 틀어주면서 늘려주는 기법들입니다. 허리 아픈데 저렇게 하면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훨씬 더 시원해지게 되죠. 허리 쪽에 시원하네요. 통증이 나타나면 네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운동 기능의 제한도 가지고 오게 되지만 또 통증의 유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리의 4, 5번 쪽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네. 신경 쪽에 손상된 부분들을 처치해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침요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의 재생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침도 놓네요. 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침법이죠.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척추 기립근이랑 그다음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들의 침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고 나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결국 이제 통증 때문에 맞고 나면 통증이 사라져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호소를 하시는 것들이 뭔가 엄청나게 아프지는 않는데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아니면 허리가 뭔가 찝찝한 느낌이야. 뭔가 위화감이 들어. 네. 이런 증상들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면
허리가 시원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네. 좀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올 수 있는 거고 이미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또 언급을 했던 부분들처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꿈쩍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가게 되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천천히 시작이 되고 서서히, 네. 그다음에 네. 그 증상들도 정말 비특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금 오셨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 때는 허리가 그냥 약간 뻐근한 정도다. 하루 정도 쉬어주면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봄철 그리고 가을철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서는 이런 환절기 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네. 허리 통증도 통증이지만 다리 쪽에 뭔가 피가 통하지 않고 평소 때보다 좀 더 많이 시린 것 같습니다. 감각이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걸을 때 예전보다 좀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 척추관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부분들이 진단을 받게 됐었는데 그렇군요. 이런 마이너한 증상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작년보다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까운 병원이나 한방병원 찾아서 검사랑 그다음에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심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후유증도 심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도 쉽지는 않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소변이 줄줄 새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급성의 경우들 밖에는 없으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리가 약간 반대측에 비해서 힘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질질 끌거나 아니면 본인 힘으로 걷지 못하는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다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통증의 변화가 전혀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외에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치료법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죠. 첫 번째로 시행을 할 부분들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일단 살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과 그다음에 다리 쪽에 신경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요법이나 침요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경의 회복을 다시 촉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아니면 인대들, 관절랑 그리고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약 요법들을 통해서 다시 또 퇴행성의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한방 치료로 완치하신 분 네.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케이스 하나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3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자, 이 환자분도 한쪽 다리의 증상들이 아주 심해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던 그런 이게 환자분이셨습니다. 신경을 눌러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까만색 덩어리가 디스크였고요. 그다음에 약간 밝은 색의 이 부분들이 신경이에요. 신경이 원래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거의 한 80% 정도 막혀 있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추나 그리고 약침 요법들 그리고 한약 요법들을 통해서 3개월? 신경을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그렇게 네. 회복되고 임상적인 증상은 거의 사라졌던 그런 네. 좋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혹시 부작용, 후유증, 단점 이런 거 괜찮을까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디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 오래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본인의 관리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넉넉 잡고 우리가 2, 3개월 정도는 차근차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치료 기간 중에
또 의사랑 그다음에 한의사들만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운동이나 생활 습관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하셔야 치료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노년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윤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소가 건강에 좋고 기름은 좀 피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 채소와 기름을 좀 이렇게 좀 더해줘야 합쳐져야 더 효과가 나는 채소가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당근인데요. 당근, 네. 여기 지용성 비타민 A가 있어서 기름에 볶거나 또 기름에 튀길 때 훨씬 더 영양소를 풍부하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당근을 이렇게 맛있게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